예, 네.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정말 이 단맛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맞아요. 단맛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끊기가 이게 어렵나 봐요. 그렇죠. 네. 단맛을 영어로 하면 스위트인데요. 네. 그 말 중에 한 7번째 정도 가면요. 행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면은 뭘 갑니까? 허니문. 꿀이잖아요, 꿀. 네. 그래서 또 연애할 때 달달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단맛을 생각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맛들에 비해서 끊기가 너무 두 단어가 어려운 연결이 거죠. 되는군요. 지금도 행복하네요. 그러네. 네. 저도 마이 허니가 지금 집에 있죠. 그렇긴 하네요. 이럴 때 한번 쳐줘야지. 네, 그리고 요즘 또 예. 디저트 문화가 발달하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단맛을 섭취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네네. 아무래도 과도한 섭취는 인체에 좀 무리가 되겠죠. 뭐든지 무리가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과다하면. 2016년 식약처 조사에 의하면 가공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당분이요. 네. 10%를 넘을 경우에는 비만이 걸릴 확률이 그 위험성이 39%나 증가하고요. 또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도 66% 그리고 당뇨가 생길 가능성도 40% 이상 증가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도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런 에너지원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당이 모든 당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당은 네네.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을 만들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뇌와 신경세포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을 적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에 위험할 수도 있고요. 또 뇌는 네. 당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되는데 잘못된 섭취, 특히 단순당, 당류의 섭취에 있어서는요.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제임스 박사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요. 네. 나트륨이 혈압에 안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네. 실제로는 나트륨 섭취군보다는 이 당질을 많이 섭취한 군에서 그 최고 혈압, 최저 혈압이 다 올라갔다. 이런 연구 논문도 나왔기 때문에 예. 당분이 나트륨보다도 심혈관에 더 좋지 않다라는 그래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나트륨에 대한 얘기도 얼마 전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당이 더 안 좋네요. 자,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권고하는 당 섭취 권고량이 하루에 50g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보다 더 많이 당 섭취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섭취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 2015년 네. 식품수급표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하루에 섭취하는 양은 한 61g 정도 됩니다. 61g, 한 10g이 오버되네. 예, 그런데 이게 한 2014년에 비해서는 한 7.7% 줄어든 수치예요, 오히려.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평균이 그렇고요. 네네. 연령으로 나누면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거기 지금 자료를 보시면 12세에서 18세가 69.6g. 어린이들이 많이 먹네. 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음료나 과자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당의 섭취가 많은 편이고요. 네. 상대적으로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당에 대한 섭취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 당의 섭취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아당뇨나 또는 비만과 네. 같은 것들이 일찍 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잖아요. 예, 세계적으로 지금 이 나이가 어린 청소년 시기와 유아 시기의 설탕 섭취 또는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전체적인 최고의 보건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니까 또 당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네. 있다고 하는데 분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당류하면 달콤한 그런 당을 당류라고 하는데요. 네. 되게 단순당이라고도 하는데 1당류, 2당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분자가 하나냐, 두 개냐, 이 두 개까지를 당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당류라고 하면 보통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 세 가지를 말하고요. 이 세 네. 가지가 두 개씩 조합된 설탕이나 메가당, 젖당 이 세 가지를 이당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당의 근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천연식품에서 나온 천연식품 당도 있지만 첨가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공적으로 만든 액상과당과 같은 당을 첨가당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첨가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 농무부나 미국 보건부에서 말한 이 첨가당은요. 보통 설탕, 백설탕, 흑설탕, 꿀이나 물엿 그리고 메가, 당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첨가당이라고 합니다. 이런 네. 첨가당이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예. 자, 어쨌거나 아까 저희가 하루 권고량이 50g, 네. 당 50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50g을 우리가 먹으면서 어떻게 잴 수가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뭐 우리가 실험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녹여가지고 얼마인지 다 일일이 체크할 수도 맞아요, 없고. 맞아요. 자, 그렇다면 50g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더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50g의 기준이 뭐냐면요. 네. 하루에 사람이 섭취해야 되는 열량의 5에서 10% 내.
그러니까 여자로 아. 따지면 200kcal, 남자로 따지면 260kcal 정도가 당으로 먹는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음식으로 환산하면요. 네. 아이스크림 예. 2개. 아이스크림 2개가 50이에요? 네. 아, 저거 전체를 다 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2개 먹으면 50g. 아, 한 그게 스푼 이제 한 잔. 한 200g이 되는군요. 예. 그죠,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250ml 2병. 어머, 야. 생각보다 너무 적다. 카스테라는 3쪽. 어머, 그다음에 뭐 프라푸치노라고 하는 유들이 한 잔. 아니 간에 기울도 안 한 잔. 가겠네. 예, 그다음에 커피 음료는 2개. 아니 하루에 프라푸치노 같은 게 막 4-5잔 먹고 막 이런 분들 많은데.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것들보다 만약에 많이 드시면 네. 이제 당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흡수가 빠르다는 거죠. 아. 그럼 그만큼 또 빨리 혈당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네.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또 빨리 배고파요. 그래서 또 아. 먹고 싶어지는 거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액상과당이라는 말 많이 들으실 네. 거예요. 네네. 액상과당도 당 중에 일부인데요. 얘의 오. 특징은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액상. 그렇기 때문에 음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설탕을 넣는 것보다 액상과당을 넣으면 잘 섞입니다. 아. 그래서 음료나 또는 뭐 이제 뭐 이런 그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뒤에 보시면 설탕도 있지만 주로 네네. 액상과당들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요즘 뭐 당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맞아, 이야기를 맞아, 좀 맞아. 들었어요. 예. 특히 뭐 일부 나라에서는 설탕세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를 낸다고 하던데.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요 여기서 오해 소지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네네. 설탕세라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네. 아이들의 경우에서 정상보다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그 아이들의 당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많이 먹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자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 설탕 자체 부과된다는 것보다는 네. 그 아이들이 먹는 것들이죠. 주로 뭐냐면요 탄산음료입니다. 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탕세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탄산음료세나 소다세라는 말을 써요.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 10%인데 예. 거기는 뭐 탄산음료는 부가가치세가 더 높나 보죠? 네, 그런 식으로 정상보다 더 높은 고부가를 해서 네. 그만큼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건강을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또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이들이 먹는 그 섭취량을 줄여주는 것이 지금 있고요. 뭐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굉장히 폭넓게 얘기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인가에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